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입니다. 자, 금일은 10월 23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4시 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보실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고요. 코드 번호는 042679입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어 지금 매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비입찰을 받으면서 지금 예비입찰을 진행이 되면서 자, 후끈후끈 달아올라오고 있는 그런 이슈의 중심에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두산중공업 지주에 의해서 GS건설까지 출사표를 던졌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매각전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자, 두산인프라코어 새 주인이 두산중공업이 될 것인가, GS건설이 될 것인가. 자, GS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부채가 많아요. 부채가 많은데 왜 억지로 인프라코어를 인수를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뭐 현금이야. 어느 정도 있겠지만 인수하려는 1조 원 가량의 현금은 있겠지만 이 2조 원 가량 이거를 현금이야 있겠지만 이 다 쓰고 나면은 재무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데 굳이 이렇게 무리를 해가지고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를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두산그룹이 여기 두산인프라코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야, 두산인프라코 입장에서 보더라도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볼보를 좀 따라잡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들, 국내에서 점유율이 1위를 달성할 수 있다, 거의 반독점을 낼 수가 있다는 부분에서의 두산 매각을 하려는 두산과 시장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현대와 그리고 볼보를 따라잡으려는 그런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잘 맞아떨어집니다.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현대 GS건설이 아니라 두산인프라코어가 현대를 이렇게 팔리고 한 1조 이상에서 금액을 받게 되면은 현대 입장에서도 1조 이상의 금액을 좀 주면서 인수를 할 수 있는 의향이 충분히 여력이 되는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현대중공업 지주 같은 경우에는 산업은행의 자회사격인 KDBI의 컨소시엄을 만들면서 억지로 이제 다른 이제 사모펀드, 자, 산업은행에서 현대중공업 지주를 끌어들였던 게 계속 이제 와라 너 인수해라 계속 그렇게 꼬드겼던 이유가 사모펀드에서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를 하게 되면은 몇 년 수년 뒤면은 다시 매각이 됩니다. 다시 매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에 건설기계 산업에 좀 휘청거리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매각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자국 내 이런 업계라 그래야 되나, 그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대중공업의 인수를 그렇게 부득인 그런 조치도 어느 정도 있었죠. 근데 뭐 지금 GS건설이 이렇게 재무적으로 보면은 GS건설이 이 2조 가량이 좀 넘는다고 해도 여기서 도미누스 인베스트먼트 재무적 투자자 끌어들이면서 인수율에게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시장의 중론이긴 하죠. 이건 맞습니다. 근데 이 2조라는 금액이라든가 여기서 서로 돈을 부담을 해가지고 이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하면 재무적으로 확 나빠집니다. 자, 확 나빠져가지고 또 이제 두산인프라코어 입장에서는 또 GS건설을 또 먹여 살려야 돼요. 두산을 지금까지 먹여 살렸던 것도 지금까지도 두산을 먹여 살렸는데 이제는 두산을 보내고 나니까 GS건설을 먹여 살려야 돼. 물론 이제 또 실적이 그만큼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없지만 GS건설 입장에서도 재무가 망가져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시너지를 크게 안정적으로 시장을 뭐라고 할까요?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을 하지 못하면은 물론 이제 건설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시너지는 날 수는 있겠지만은 안정적으로 글로벌 시장이라든가 그런 점유율을 좀 유지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아무래도 두산인프라코어 입장에서는 그것도 불확실성입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위, 3위 글로벌적으로 국내에서 2위, 3위, 자, 글로벌적으로는 5위 기업인 볼보를 따라잡을 수 있는 지금 6위, 7위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합하면은 볼보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두산인프라코어가 저 개인적으로는 GS건설한테 매각이 되는 것, 갑자기 튀어나온 이 GS건설이 좀 맞는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물론 이제 매각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현대중공업한테 줄 것이라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사실 두산 입장에서도 돈을 많이 받으면 좋지만 추후에 이 두산인프라코어 이 기업의 성장성, 전망, 두산인프라코어 입장에서도
매각을 진행을 하는 것도 좀 입장을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이 매각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좀 따져보면서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자, 유진기업도 들어오고 총 7곳이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두산인프라코어 입장에서는 변수가 좀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이전에 두산인프라코어 차이나 중국 자회사의 우발부채, 이제 밥캡 분리, 매각 이런 것들로 좀 인해서 두산그룹이 진짜 인프라코어를 매각하려고 하는 거 맞아? 뭐 가지고 있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일단 밥캡 분리를 진행을 하고 두산그룹이 부채 부담을 중국 자회사,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자회사의 부채 부담을 책임지겠다라고 언급하면서 이제 막상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흔행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이거는 계속 매일매일 제가 브리핑을 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두산그룹의 입장에서 두산중공업, 두산그룹의 입장에서는 예상보다 경쟁이 치열하면서 매각 금액을 좀 생각보다 높게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매각이 너무 높으면 좀 몇몇 회사들은 좀 나가 떨어지겠지만 인수하려고 있는 회사가 있으면 또 그 금액으로 진행이 하겠죠. 경쟁이 그만큼 높으면은 경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내가 살래 이렇게 경쟁을 붙여버리면은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런 입장에서는 두산그룹의 경쟁력이 좀 많아졌다는, 경쟁이 좀 심해졌다는 것은 흥행을 했다는 것은 두산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호재입니다. 그렇지만은 두산인프라코어 입장에서는 자, 어떤 기업의 매각이 돼서 시너지를 어떻게 낼 것인가, 향후의 실적이라든가, 물론 몸값을 비싸게 받으면은 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각되는 이 30%, 40%가 약간 안 되는 지분의 가격을 좀 부각을 받으면서 시가총액에 이 기업의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 뒤에 이 산업의 이 인프라코어의 매각이 어떤 회사가 매각이 되는지, 어떤 회사가 인수를 하는지, 그 회사는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어제 GS건설이 인수에 참여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주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생각을 해봐야 되는 변수들이 상당히 더 많아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좀 하락하기도 했고 두산인프라코어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셈법이 좀 복잡해졌다라는 부분들. 사실 GS건설한테 매각을 진행하면서 GS건설이 인수를 했을 때 이 두산인프라코어와의 시너지를 잘 낼 수 있을까, 현대중공업과의 그런 시너지를 더 낼 수 있을까,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을 우려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두산인프라코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GS건설보다는 현대예요, 현대. 근데 이제 현대가 제일 낫긴 한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느냐, 그런 부분인 거죠. 자, 아무래도 여기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이 현대가 산업은행에서 공정거래위원회한테 좀 얘기를 했을 때 현대가 제일 적정 후보다, 그렇게 좀 밀어붙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GS건설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득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안 돼, 너네 독점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을 때 이거를 설득해야 되는데 현대 아니면 인수를 할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GS건설이 튀어나오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발언권이 좀 낮아지게 되는 것도 있겠죠,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변수들이 좀 많이 생겼다라는 부분들. 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추후에, 또, 이제, 최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좀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기업이 최우선 협상자가 되는지, 그때 당시에 주가 등락을 지켜보자라는 부분들. 일단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근 홈페이지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이브 깜빡깜빡 하시는 거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게시판이 있는데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리딩을 해드린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게시판 또한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도록 열려 있기 때문에 보시고 확인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10월 19일 월요일 오늘 종목 추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장전에는 유효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댓글로 이렇게 리딩을 좀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은 흥국화재 현재가 15,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5,450원, 손절가 14,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바이오가 현재가 3,400원 기준 매수 안내 드리고 1차 목표가 3,500원, 손절가 3,250원, 그리고 2분의 캐문 현재가 3,570원, 자, 1차 목표가를 3,675원, 손절가 3,4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설명을 추천을 드렸죠. 자,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상승 출발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흥국화재 1차 목표가 달성 후 급등 VI 발동 중이다라고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9시 5분에. 자, 9시 5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이제 캐몬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차트, 이 음봉입니다. 음봉에서 우리 고가 달성을 했다, 최고가 달성을 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바이오가 손절가를 3,2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해서 지금 매도 한창 싸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낮추고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두 종목을 수익을 내고 한 종목은 보유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노하우 부분들, 시장이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면서 시장 브리핑 한번 이렇게 드리고 있었는데, 시장 브리핑을 한번 드리면서 자, 이 종목들 리딩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서 또 이제 흥국화재가 20% 넘는 급등을 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 아까 차트랑 또 다르죠. 상승을 했죠. 그리고 캐몬도 12% 넘게 상승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바이오가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좀 세 종목 다 모두 수익을 내는, 자, 아까 전에 우리바이오가 음봉이었는데, 자, 이 분봉상에 돌파를 하면서 3,525원 터치를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차트로 설명을 해주면서 자세하게 리딩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